2020년 12월 9일 수요일 미우새 203화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커네티컷의 박성윤입니다. 안녕하세요. 노스캐롤라이나의 김 사장입니다. 할렐루야, 세바스찬입니다. 네, 다들 잘 지내셨어요? 예,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네, 눈도 막 오고 여기는 지금 그러는데 무슨 특별한 재미난 일들은 없으셨고요? 날씨 추운 게 재미난 거죠, 아주. 동남부에서는 그거보다 더 재미난 일이 없어요. 날씨가 춥기도 하구나, 이렇게. 다들 뭐 재미난 일이 있으셨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노화로 인해서 기억이 안 나는 걸로 일기를 앞으로 이렇게 써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 리영희. 당신네들 하늘을 나는 저 새를 보시오. 저 새가 오른쪽 날개로만 날고 있소. 왼쪽 날개가 있고 그것이 오른쪽 날개만큼 크기 때문에 저렇게 멋있게 날 수 있는 것이요. 인간보다 못한 금수의 하나인 새들조차 왼쪽 날개와 오른쪽 날개를 아울러 가지고 시원스럽게 하늘을 날고 있지 않은가. 그것이 우주와 생물의 생존의 원리가 아닐까. 인류가 수천 년, 수만 년에 걸쳐 창조한 지식과 축적한 경험은 정치나 이념적으로 말해도 극좌에서 극우까지 다양하고 무쌍하다. 그리고 그 사이는 끝없이 풍부하다. 우의 극단에서 보면 우주의 모든 것이 좌로 보이게 마련이다. 조금 거리가 멀면 모든 것이 극좌로 보일 수밖에 없다. 좌도 그 극에서 보면 모든 것이 우로 보일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극의 병리학이다. 8.15 이후 근 반세기 동안 이 나라는 오른쪽은 신성하고 왼쪽은 악하다는 위대한 착각 속에 살아왔다. 이제는 생각이 조금은 진보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 그러지 않고서야 어찌 새보다 낫다고 할 수 있겠는가? 오늘 프롤로그는요, 사회 비평가이자 언론인 그리고 우리나라 사상의 은사라고 불리시는 리영희 선생님의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 하는 평론집에서 한 구절 낭송해 보았습니다. 지난 12월 5일이 타계하신 지가 10주기가 되기도 하셨고요. 그리고 오늘 내용은요, 1988년에 미국 대통령 경선에서 그 미국의 제시 잭슨이 나왔었는데 이 사람에게 좌파라고 막 몰아세운 거예요. 그래서 제시 잭슨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새는 좌우 날개로 나는 법이요 하면서. 이것을 인용해서 리영희 선생님이 우리나라의 뿌리 깊은 광적인 그 반공 사상을 염두에 두시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만 인식될 수 있는 진실이라는 화두를 강조하셨습니다.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 뭐 리영희 선생이에요? 네, 네, 리영희 선생님. 이 북한 분이세요? 이게 리 씨가 거의 흔치 않은데 리영희 선생. 그 두음 법칙을 따르지 음, 않으신 거예요. 두음 법칙이 일제시대 때 생겨난 거잖아요. 그래서 아 제가 알기로는 그렇군요. 옛날 전 이승만 대통령도 리승만 대통령이라고 리승만. 그랬어요. 예. 음, 저는 지금 알았어요. 두음 법칙이 일제 시대 때 강점기 때 생겼다는 그런 법칙이라는 게 오늘 또 하나 배워가네요. 지금 뭐 리영희 선생이 말한 것이 우리나라의 그런 어떤 현대 정치사를 잘 대변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도 그렇잖아요. 뭐 어떤 이념 논리나 뭐 진영 논리에 그냥 팍 틀어박혀가지고 저는 네, 개인적으로 그렇죠. 너 문재인이야 박근혜야 뭐 이런 질문을 가끔 받거든요. 네네. 있어요. 정말 저 그런 분들이. 정말 불편하고요. 왜 그렇게 이분법적으로만 딱 집어서 너 문재인이야 박근혜야 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정말 불편합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게 그 8.15 이후에 우리는 오른쪽은 신성하고 왼쪽은 악하다 뭐 이런 내용 있잖아요. 네네. 이런 부분은 굉장히 우리나라의 언론 그 나팔수 역할을 많이 찝어주신 것 같기도 해서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언론 옛날에 보면 그 현대자동차 파업한다, 뭐 삼성노조 파업한다, 뭐 한진노조 파업한다 이렇게 신문 기사를 딱 보면 야, 현대자동차 파업 하루에 피해액이 700억 원 이런 기사가 꼭 무슨 수식어 것처럼 달려 나오거든요. 음, 그리고 뭐 학생들 학생운동한다, 시위한다 그러면 얘네들은 뭐 두한이 때 특히 뭐 개쓰레기로 이렇게 탁 찍어버리죠. 그런 언론들이 굉장히 잘못한 부분이 많이 있다. 그런 네, 생각이 많이 그럼요. 들었습니다. 그렇죠. 또 이런 게 있어요. 세계 평화 수호라는 명분으로 베트남 전쟁을 미국이 일으켰고, 그리고 같은 명분으로 베트남 파병을 했던 박정희 정권의 이 숨은 야욕을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거든요. 예. 왜냐하면 언론이 정권 뒤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알려고 하면은 그냥 죽는 거였고. 그런데 그 시절에 목숨을 걸고 취재를 하시면서 이 베트남 전쟁에 대해서 그 외신에다가 진실을 알려오셨어요, 리영 선생님이. 음, 그래서 그 워싱턴 포스트지에는 리영이라는 이름으로 정말 기사가 계속 올라왔다고 하고, 그래서 이분 지금 다큐멘터리들이 올라와 있어서 제가 몇 개를 봤는데요. 거기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목숨을 걸고 무엇을 한다면 그것은 국가를 위한 것도 아니요, 애국도 아니요, 바로 진실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그 말씀을 하신 걸 봤고요. 제가 리영애 선생님 책이 있어요. 근데 이 대화라는 제목의 책인데요. 오늘 프롤로그 준비하면서 이렇게 떠들써 봤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밑줄을 막 그어놨는데 제가 한 문장 꼭 들려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너무 감동받았던 게 있는데 들어보세요. 베트남 전쟁 기간 동안 나는 아무리 바빠도 그리고 아무리 취했어도 고통받는 베트남인들을 생각하면서 분노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잠자리에 든 날이 단 하루도 없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게 굉장히 감동적이었는데, 왜냐하면 그 진실을 추구하시잖아요, 이분이 기자로서. 근데 진실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동기에는, 진실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 동기에는 그 고통받는 사람에 대한 그 아픔을 느끼고 사람에 대한 그 연민, 뭐 측은지심 이런 것이 바탕이 된 것이구나라는 것을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제가 아주 감동 깊게 느꼈습니다. 얼마 그렇죠. 전에 네. 배현진 의원이죠. 그 네, 양반이 네. 문재인은 귀태다. 뭐 네네. 문재인 정부는 귀태다. 뭐 이런 말을 했었는데 7년 전에도 똑같은 말을 했어요. 네. 민주당에서 홍익표 민주당 원내 대변인 그 사람이 박근혜는 그 귀태의 후손이다. 박정희 음, 딸이잖아요. 그러니까 네네네.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후손의 딸이다. 뭐 이런 취지로 이제 귀태라는 단어를 썼다가 정치권에서 막 물어뜯고 언론에서 개지랄 떨어가지고 끝내는 뭐 사과하고 이제 원내대표직도 물러나는 뭐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배현진 의원이 그런 얘기할 때 언론에서는 뭐 꿀을 처먹었는지 조용하더라고요.
음. 그러다가 이제 야, 니네 7년 전에는 이러더니 왜 조용하다 뭐 이러니까는 이제 뒤늦게 그래서 언론이 그때나 지금이나 뭐 바뀐 게 많이 없는 것 같다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었네요. 예, 뭐 한국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저는 지금 이 리영희 선생님의 말씀이 바로 몇십 분 전까지 저 자신한테 왔었어요. 그 문제가. 그 기독교인 카톡방에 네. 계속 그 트럼프가 부정 선거를 입증하면서 이제 선거 결과가 뒤집힐 거라는 걸 자꾸 올리길래 이제 그것도 한두 번 올리는 거는 참고 삼아 들을 수 있지만 왜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도배질하냐 이런 식으로 따지면 저보고 좌파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꾸. 좌파는 사회주의 공산주의고 사유재산제도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네. 제도인데 나는 사유재산제가 좋거든요. 저도 네. 자영업자고 내 재산이 있고 뭐 그럼요. 배급받고 그런 나라로 사장님이신데. 가지 않아요. 저는. 그러니까 저는 좌파가 아니잖아요. 분명하게. 네. 그런데 이 미주에 있는 이분들이 그냥 좌파라고 부르는 이유는 개념은 없어요. 뭐 사회주의, 공산주의, 뭐 자본주의. 그냥 자기가 싫으면 좌파라고 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해방 이후에 좌파는 정말 맞다. 어떤 사상 이념의 차이를 음. 따지는 말이 아니라 누구를 증오하고 경멸하기 위한 말인 거죠. 그래서 맞아요. 뭐 한국까지 갈 필요 없습니다. 이 미주 내에서 함부로 좌파니 우파니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이 그런 말 함부로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매우 동감해요. 제 어르신들한테 어르신 좀 빨갱이 뭐라 그러셔가지고 빨갱이가 뭐예요? 그러 물어봤더니 나쁜 놈들이야. 더 그 깊은 설명이 없고 그냥 아주 그 유명한 뭐 아주 뭐라 그럴까 아주 유명한 십새끼? 그 논리나 뭐 그런 게 정확한 그런 게 없고 그냥 나쁜 악인으로만 이렇게 표현할 때 빨갱이나 좌파 이런 표현을 쓰시는 게 자기도 무슨 말 하는지 모르고 쓰기 때문에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이 책에서도 그런 내용이 있어요. 리영애 선생님이 7년 동안 이 군대 통역 장교를 일하셨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때 그 조교인들이 오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신부님들, 목사님들, 스님들이 오셔서 이제 거기서 최전방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북쪽에 있는 그 인민군들을 향해서는 악의 무리, 없어져야 될 무리, 뭐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여기 있는 사람은 남한에 있는 군사들은 너무 선한 사람들인 거야. 근데 그거를 보시고 무슨 그런 생각을 하셨대요. 신이라면 정말 인간을 사랑하는 신이라면 이렇게 나눌 수 있을까? 왜 북에 있는 사람들은 악마고 여기 있는 사람 천사일까?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네. 개인이 주체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진실을 알아야 이 판단의 기초가 서고 가치 기준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또 각 개인이 존중되는 민주주의 사회 모습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언론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데 기러기들이라는 단어까지 나오고 있는 우리나라 언론, 이 언론 개혁이 시급하게 필요한 이 시점에서 오늘도 마침 리영애 선생님의 10주기를 추모하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